하노카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절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멋지거나 부자거나 똑똑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마법과 몬스터의 힘을 알게 되면서 그것도 트럭콘 덕분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아이를 통해서요. 알아요? 교장 선생님을 아는 게 입학 이상으로 더 많은 걸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요. 그는 심지어 그녀의 딸 아야카와 데이트도 할 수 있다고 해요. 하노카의 유일한 특이점은 아야카와 같은 버스를 타고 그의 좌석이 교실에서 그녀 옆이라는 것뿐이에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서로 말을 한 적이 없고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그녀 주위에 몰려드는 반면 그는 거의 투명인간 같다. 어느 날 그는 실수로 지우개를 떨어뜨리고 아야카가 그것을 주워주는데 우리 모두는 그것이 아야카 팬클럽 멤버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 그들은 그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밀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진 병사 같은 얼굴을 때리며 다시는 공주님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다. 절대 다시는. 바닥에 완전히 당한 후 그는 당번이라서 선생님 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준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그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요. 이게 로맨스 애니의 시작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녀는 단지 아야카의 노예 중 한 명이고 아야카가 당직이라서 하나카를 멀리하려는 거예요. 그녀도 당직이니까요. 그렇게 그의 학교 생활은 보통 아야카 이야기의 조연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그때 쓰레기통에서 분명히 악당처럼 생긴 토끼 인형을 발견하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꺼내봅니다. 장난감 배에 오늘 날씨는 맑겠지만 몇몇 학교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쪽지가 붙어 있다. 그는 이게 무슨 초등학교 4학년 농담인가 궁금해하지만 바로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바닥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는 고개를 들어 학교 건물의 시계탑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는 자신이 영웅으로서 아름다운 소녀들이 있는 어떤 세계로 아이즈카이를 데려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이 생에서 한 번도 여자와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물이 그의 위로 무너지고 그렇게 마법공작 시즌 1이 끝난다. 끝. 적어도 그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만 그때 그는 눈을 뜨고 아무도 아닌 사람의 품에 있다. 아야카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고 그녀는 마녀 코스프레 복장을 입고 있다. 그는 겁쟁이답게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아야카는 그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안 그러면 넘어질 거라고. 그는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빗자루 위에 공중에 서 있었다. 멀리서 고양이 귀를 단 소녀가 그들을 바라보며 아야카가 작업장 마녀인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손가락을 튕겨 2마리의 갑옷을 입은 토끼 장난감 병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한다. 공격하라고. 아야카는 하나카를 공중으로 던지고 뒤로 점프해 공격을 피한 뒤 불마법으로 불태우고 착지하며 하나카를 받았다. 마치 공주처럼 그에게 천국의 클로즈업 샷을 보여주고 있었다. 토끼 모양의 장난감 병사들이 일어나 칼을 들고 그들을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아야카가 불덩이를 쏘아 그들을 공격한 뒤 빗자루와 마법으로 근접전을 벌인다. 그녀는 빗자루와 주문으로 싸운다. 그녀는 하나카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하지만 그는 바보처럼 정반대로 행동하기로 한다. 뒤돌아보니 건물 뒤에서 고양이 귀를 한 소녀가 손을 흔들며 안전하게 이리 오라고 한다. 그녀가 아야카의 친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곧 토끼 모양 장난감 병사 군대에 둘러싸여 그의 팔을 잡힌 채 무릎을 꿇게 된다. 그들은 즉시 그를 붙잡아 무릎을 꿇게 만든다. 한 병사가 도끼를 들고 다가오자 모두 그를 향해 돌리려고 준비한다. 거의 헤드리스닉의 후계자가 될 듯한 모습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때 아야카가 뛰어들어 모든 병사들을 불태우고 진짜 주인공처럼 그를 구한다. 하노카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그의 꿈에서도 아름답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에게 시간을 내줄 리 없다고 밀어붙인다. 그는 그녀가 마치 세일러문과 해리포터의 하이브리드처럼 그를 구하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한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며 그가 혼란스러워할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가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왜냐고 묻고 그녀는 그녀가 그녀의 공주이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뭐라고? 하노카는 여자임이 확실하다. 하노카는 같은 의문을 품고 그의 성별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그러자 아야카는 우리 애니메이션은 2023년이 아니며 아직 현재 2가지 성별만 있다고 상기시킨다. 지금은 그녀는 그냥 그녀가 그를 지켜주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 일부가 불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다친 이유가 자신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가 왜 그녀를 덮었는지 묻고 자신이 멍청해서 그녀가 그에게 상처를 준 날에도 속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상처를 준 날에도 그녀가 자신을 속인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타버린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신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러다 말을 멈추고 사실 자신이 변태이고 그녀에게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에게 빠지고 있는 자신을 깨닫는다. 수년간 그녀의 숭배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그는 이제 무의식 중에 어둠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생각하며 그는 뒤에서 그녀를 공격하려는 장난감 병사 중 하나를 발견한다. 그는 나루토 브릿지 아크에서 사스케가 한 행동을 기억하며 그녀 앞에 뛰어들어 대신 맞는다. 그는 그처럼 멋져 보이고 싶어하며 자신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대사를 말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어버렸다. 아야카가 다가와 부드럽게 안아주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나는 그냥 안아주는 대신 부드럽게 안아준 거라고 말했어요. 그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아야카는 화가 나서 처음부터 모두 제로 만들어 버렸어야 한다고 말하며 일어나서 그녀의 궁극기인 밀리언 클로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화염 폭발로 모든 적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화염 속성의 폭발입니다. 그 후 니벤 하나카는 학교의 아야카 개인방에서 눈을 뜨고 그것이 꿈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걸으며 아야카는 지금은 그녀가 알아야 할 유일한 것은 그를 보호하는 것이 그녀의 의무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 그런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냥 그녀 옆을 걷기만 하고 이후로는 잠시 동안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배경인물로서가 아니라 아야카가 아침 버스에서 그 옆에 앉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증오를 사기 시작한다. 그 후 둘은 함께 교실로 걸어가고 하나노카는 그와 함께 잠시라도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는 배탈이 난 척하며 밖으로 달려나가지만 곧 잡히고 만다. 괴롭히는 심부무리. 그들은 그의 옷깃을 잡고 제자리를 알라며 때리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때 아야카가 다가와 그를 놔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로 활을 만들어 모두에게 다시 그를 해치려는 자는 불태우겠다고 경고한다. 그날 오후 점심시간에 그녀는 하나카와 팬클럽 몇몇 여자아이들과 앉는다. 그녀의 팬클럽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에게 먹이를 주며 직접 만들었다고 말한다. 하나카는 이렇게 대접받아 행복해하지만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10명의 여자아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그는 자신이 모두의 즐거움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일어나서 말한다. 혼자 먹으러 가겠다고 달아난다. 이 말을 들은 아야카는 화가 나서 모두의 점심을 불태우며 내려다본다. 그 모습이 보인다. 반면 하노카는 무례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 슬퍼하며 걷기 시작한다. 그는 건물이 넘어졌던 마당을 돌아다닌다. 그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무것도 손상된 게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때 그는 돌아서서 곁에 서 있는 고양이 귀 소녀를 본다. 그녀는 그 무너진 건물은 모두 환상이었다고 말하며 드디어 그가 힘이 없는 멍청이임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는 마녀 복장으로 갈아입으며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한다. 탑의 마녀 탐포포라고. 그녀는 바보 같은 그를 납치하러 왔다고 말한 뒤 병사들을 부른다. 하지만 그때 아야카가 나타나 하나카를 데려간다. 탐포포는 그녀가 오길 기다렸다고 말하며 장난감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다. 병사들이 공격한다. 이번에는 평범한 장난감 병사 몇 명 이상이며 사방에서 창과 칼로 그녀를 찌른다. 모든 방향에서 창과 칼로 찌른다. 충돌 후 하나카는 땅에 누운 채 눈을 뜨고 아야카를 본다. 그녀는 셀 수 없을 만큼 그를 구멍투성이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괜찮냐고 묻고 그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 슬퍼하며 그녀를 믿겠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한다. 아야카는 그가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다면 내일 점심시간에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한다. 3장. 그는 그렇다고 말하고 그녀가 너무 많이 피를 흘린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불로 만들어졌고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마법을 사용해 모든 병사들을 날려버린다. 그녀는 모든 병사들을 제로 태운 후 공주처럼 한노카를 품에 안고 다가간다. 그녀는 그녀에게 이제 그녀의 털복숭이 엉덩이를 구워줄 거라고 말하며
강한 화염 주문으로 그녀를 공격한다. 그러나 탐포포는 병사들을 불러내고 간신히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데 엉덩이가 불타고 있다. 그 후 그녀는 한노카에게 눈을 뜨라고 말하고 놀랍게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무 손상도 없이 깨끗하다. 그리하여 둘은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한다. 다음날 아침 5명의 새 학생들이 학교에 전학 오고 놀라워한다. 놀랍게도 바로 탐포포와 그녀의 동료 타워 마녀들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하나카는 계속해서 아야카에게 이 모든 마법 이야기와 왜 자신이 탐포포 일행에게 표적이 되었는지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그녀가 말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기로 결심하지만 그날 그녀가 자신과 같은 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학교 입구에서 내려 신발을 갈아 신고 교실로 걸어가는데 아야카가 신입생들과 함께 열심히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반 게시판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사실 고문 동아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있는지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녀에게 어떻게 여기 왔는지 묻고 자신이 반해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야카는 그에게 자신이 주문을 걸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로 걸어오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후 그녀는 다시 타이드 걸즈 쪽으로 돌아서서 말한다. 이것은 마녀 사냥이고 그녀는 그들이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들을 본다. 그는 적어도 입에 막힌 것도 빼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아야카는 그렇게 한다. 그녀는 일찍 끝내려고 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도망쳤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을 미끼로 삼아 그녀를 유인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하노카는 타노포에게 다가가서 왜 그들이 그를 노리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그래서 착한 척하는 미스 구디 투슈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놀랄 일이 아니고 간단히 말해 그녀는 그의 몸을 노리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하얀 물질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나카는 제대로 들었나 싶어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지만 아야카는 적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그에게 말한다. 탐포포는 아직 마지막 멤버를 잡지 못했는데 너무 느긋한 게 아닌지 묻는다. 그렇다고 그때 천장에서 검은 끈적한 액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곧 두 사람을 뒤덮는다. 끈적한 액체 속에서 메이가 나와 친구들을 풀어준다. 그 후 그녀는 하나카를 납치해 바닥을 뚫고 아래층 방으로 향한다. 그들을 남겨두고 그녀의 네 친구들은 아야카와 맞서게 된다. 그녀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피해 도망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지만 자신이 단지 조연악당일 뿐이며 이야기의 주적이라기보다는 코믹 릴리프임을 잇는다. 오리언티아마 곧 아야카가 바닥을 폭파시키고 쓰러진 다른 네 마녀와 함께 그녀를 내려다본다. 그녀는 내려와 마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지만 마이는 그녀에게 진정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늑대 애완동물이 하나카의 목을 물어뜯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래, 왜 다들 그의 목에 집착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야카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 여자를 금방 요리해 버리겠다고 말한다. 계속 앞으로 걸어간다. 마이는 하나카를 인질로 잡고 일어서서 자신의 애완동물에게 그의 목을 물게 하여 아야카에게 경고한다. 경고를 받는 대신 아야카는 그녀에게 불을 붙이고 발로 차서 하나카가 도망가게 한다. 놀랍게도 그의 목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대신 늑대에 물린 상처가 아야카의 목에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마이는 도망치고 친구들도 후퇴하게 한다. 그날 오후 하나카는 아야카의 학교 교실에서 눈을 뜨고 한여름인데도 그녀가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며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된다면 그가 계속 타워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상한 사람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움직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주범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그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모든 말을 들은 그는 전체 상황을 생각하며 그녀가 다쳤던 것이 자신의 잘못이며 목도리를 두르고 그녀의 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게 그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녀에게 한편 어느 커피와 디저트 가게 안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자 아야카의 어머니인 카자네가 오랜 라이벌이자 악당인 크로마이어와 130년 만에 만난다. 짧은 130년 만에 크로마이어는 메두사의 학생들이 자기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재미에 끼고 싶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 주말 후에 하나카는 아야카에게서 밖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다. 그는 데이트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녀는 그가 물었던 마녀와
모든 것에 관한 진실을 말해주려는 것이다. 그가 물었던 대로 그녀는 학교에 갈 거라고 하지만 가는 길에 음식 가게에 들를 거라고 말한다. 음식 가게에 목적지로 걸어가던 중 아야카는 그에게 마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마녀가 있다고 설명한다. 작업장 마녀와 탑 마녀다. 작업장 마녀들은 이 세상의 수호자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도시를 건설하는 곳에 작업장을 만들어낸다. 그들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마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작업장을 열고 그곳에 살기 때문에 작업장 마녀라고 불린다. 그들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다. 반면 탑 마녀들은 법을 따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마법을 사용하며 종종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 그녀는 만약 네가 그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세상이 끝나고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린다. 음식을 주문한 후 한 웨이트리스가 다가와서 높은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한다. 아야카에게 높은 목소리로 말을 건다. 아야카는 화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지만 그녀가 하는 말을 모두 듣고 크로날이라는 마녀가 이 도시에도 있고 점점 더 많은 타워 마녀들이 이곳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노카는 그 소녀가 사실 우리 학교 학생회 부회장이고 그녀도 아야카처럼 워크숍 마녀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야카가 음료를 다 마시면 그들은 밖으로 나가 쇼핑몰로 간다. 그리고 옷을 삽니다. 그녀가 쇼핑을 마치길 기다리던 하노카는 귀여운 소녀가 길 잃은 아이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다가갑니다. 그 소녀는 그를 바라보며 노트를 꺼내 사진 속 인물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길 잃은 아이를 NPC처럼 차버리고 검을 들고 하노카를 뛰어넘으며 자신이 타워 마녀임을 드러냅니다. 그의 친구들도 뒤에서 다가와 아야카를 공격합니다. 아야카는 그들을 불태우고 앞으로 뛰어올라 그녀의 프린스 보이를 구합니다. 타워 마녀 중 한 명이 미국식 건수를 사용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권총으로 그들을 상대한다. 이에 아야카는 배트맨 스타일의 방탄망토 기술을 사용해 모든 총알을 튕겨낸다. 그 후 그녀는 일어나 에이스의 화염 권총 공격을 따라하며 그들의 바삭하게 탄 엉덩이를 바닥에 닦아버린다. 그렇게 그녀는 품에 공주 같은 소년을 안고 그들에게 다가가 007 요원처럼 도망치게 내버려둔다. 쇼핑몰에서 일을 마친 후 그들은 학교로 계속 걸어가고 하노카는 그녀에게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를 봉인하거나 가두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항상 지켜줄 거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그 후에 그녀는 열심히 수업에 임하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쉽지 않겠죠. 이 말을 들은 하나코는 기뻐하며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어요. 곧 그들은 학교에 도착했고 아야카는 학교가 사실 작업장 중 하나라고 밝혔어요. 그 후 그녀는 그를 교장 선생님 집무실로 데려가서 그녀의 어머니인 카자네를 만나게 했어요. 그녀를 만났어요. 카자네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망가뜨린 아야카를 꾸짖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는 마녀는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고 그 후 하나코에게 이것이 관습이라고 말했어요. 마법사들이 제자를 그들의 주인에게 소개하는 워크숍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그녀가 그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한 이유입니다. 다음날 아야카는 하나카를 훈련시키기 위해 데리고 나가고 그 길에서 탐포포와 그녀의 10대 로켓에게 습격당합니다. 카나는 그녀를 공격하는 게 좋은 생각인지 묻고 그녀는 사실상 무적이기 때문에 탐포포는 빠른 흐름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녀에게 직진으로 돌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오가 부가 머리 없는 행동이죠. 아야카는 하나카에게 잘 지켜보라고 말한 후 머리 없는 멍청이들을 날아가게 합니다. 그들의 포켓몬 상대처럼 하늘로 날아오르게요. 당연히 하나카는 이 만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후 그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하나카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는데 죽음의 협박과 증오 편지의 쓰나미에 휩싸이게 된다. 그중 하나는 심지어 그의 죽은 부두 인형도 던져 넣었다. 아야카는 그게 자신의 팬들이 한 짓임을 지적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더 이상 그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증오 어린 시선을 분명히 느낀다. 그녀 옆에 앉고 시험 공부를 그녀에게 배우고 체육 시간에 짝이 되고 심지어 모두가 존경하는 공주와 함께 등하교를 하면서도 말이다. 모두가 존경하는 공주와 함께 등하교를 하면서도 말이다. 방과 후 하나카는 마법 연습을 준비하지만 아야카가 함께 걸어온다. 그녀는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며 그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있으니 오늘은 쉬자고 말한다. 오늘은 쉬기로 한다.
그들은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하지만 가는 길에 아야카는 앞에 나는 마법의 물고기를 발견하고 버스 목적지가 다음 정류장에서 막다른 길로 바뀌는 것을 본다. 목적지가 막다른 길로 바뀐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뒤돌아보며 크로나와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다. 뒷좌석에 앉아 있다. 버스는 텅 비어 있고 운전사도 사라졌으며 버스는 그녀의 마법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법으로 움직인다. 그녀는 하나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크로나와를 마주한다. 크로나와가 그녀에게 다가온다. 자기소개를 한다. 아야카는 화염 마법을 준비하지만 크로나와가 마법 독재로 그녀의 움직임을 멈춘다. 마법 독재를 사용한다. 그녀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지만 예상대로 아야카에게는 한 점의 상처도 없다. 하노카는 아야카가 얼마나 옷핀지 모르고 멍청하게 그녀를 지키려는 듯 그녀 앞에 선다. 크로나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멍청함을 칭찬하며 아무리 누가 아야카를 죽이려 해도 그녀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앞으로 걸어가 그를 배에 단순히 찌른다. 하노카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연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마치 아프다는 듯이 그리고 그녀의 약한 꼬마를 다시 일으키라고. 하노카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곧 깨닫는다. 정말 아프지 않다는 것과 그의 몸이 사실상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때 아야카가 바닥에 쓰러지고 하노카는 그녀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본다. 그가 찔렸던 곳에서. 크로나와는 그것이 데미지 트랜스퍼라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능력은 서로 가까이 있을수록 그에게 생긴 상처가 대신 그녀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능력을 갖게 된 이유를 더 설명하며 그녀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와 계약을 맺어 그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해 자신을 무적의 마녀로 만들 수 있지만 대신 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만약 자신을 구하고 싶다면 단순히 그의 안에 있는 하얀 물질로부터 더 많은 힘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그가 모두 오해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나루토의 구미호처럼 그 안에 사는 영혼이다. 나루토의 구미호. 그녀는 그에게 마법의 사탕을 주며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싶으면 삼키라고 한다.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싶으면 삼키라고 한다. 그 후 그녀는 직접 먹여서 억지로 삼키게 하려 한다. 하지만 아야카는 통통한 변태가 그녀의 첫 키스를 애완동물에게서 빼앗게 두지 않아. 그래서 그녀는 초록불꽃을 터뜨려 상대를 뒤로 물러서게 해. 그래, 이 모든 건 플로다머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야. 그 후 그녀는 하나카에게 잠시 동안 자신이 아닌 무언가로 변신할 거라고 말하고 그에게서 마법을 받아서 시리즈에서 가장 섹시한 엄마가 돼 초록불꽃과 용 같은 힘을 가진 그녀는 즉시 크로나이어를 압도하고 그녀의 장벽과 목을 함께 꿰뚫어버려. 그녀는 즉시 크로나이어를 제압하고 그녀의 방벽을 뚫고 나아간다. 목구멍. 그 주 크로나이어가 그녀를 물러서게 만들고 둘을 버스 정류장에 남겨둬. 하나카가 먼저 깨어나 아야카의 상처가 치유된 것을 확인하지만 그녀는 일어나고 있어. 그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고 간호사가 그녀가 피곤해서 곧 깨어날 것이라고 말해줘. 곧 깨어날 거야.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머니에 포장된 사탕을 발견하고 그것이 크로나이어가 먹이려고 했던 마법의 구슬임을 깨닫는다. 그는 그것을 아야카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기기로 결심하고 서랍 안에 넣는다. 만약 정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는 또한 크로나이어가 말한 아야카와의 계약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것이 그가 학교에서 그녀를 만나기 전에 그녀를 알았다는 의미인지 생각한다. 다음날 아야카는 그들이 하노카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체육관 전체를 예약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마녀 수업 장비를 건네며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높이 뛰어보라고 말했고 그는 시도한다. 놀랍게도 그는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고 거의 체육관 지붕만큼 높이 뛸 수 있다. 체육관 지붕만큼. 그 후 그녀는 내려오는 길에 그를 공주님처럼 안아주고 같은 방식으로 들어 올려보라고 한다. 그는 그녀를 들어 올리고 정말 가볍다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말한다. 그녀를 들어 올리면 몸이 정말 가벼워진다고. 그녀는 로브를 벗으면 몸이 정말 가벼워진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녀는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손목을 살짝 돌리며 마법의 빗자루를 만든다. 그녀의 손에 나타난다. 그녀는 빗자루가 망토 안에 보관되어 있고 제스처를 하면 불러낼 수 있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 제스처를 하면서 하노카도 똑같이 해보려 하지만 빗자루를 꺼내지 못하고 실망만 불러일으킨다. 빗자루를 꺼내지 못한 채 바로 그때 아야카의 알람이 울리고 그녀는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한다.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연습을 시작하고
하노카는 당황하며 숨자고 말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복장을 본다고. 이런 복장을 입은 걸 보게 될 거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자신이 드디어 너무 투명해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건가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야카는 그가 입고 있는 로브 덕분이라고 말하며 그 로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부적이 붙어 있고 또한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들을 피해서 걷는다고 한다. 그 후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녀는 그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냐고 물은 뒤 그를 붙잡아 빗자루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 그녀는 그가 빗자루를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비행 연습을 할 거라고 말하며 보통 작업장 마녀들이 이처럼 순찰을 돌며 자기 구역이 괜찮은지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그 구역 안에서 말이다. 게다가 언제든지 그들의 고등학교에는 5명의 강한 마녀가 순찰을 돌며 학교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다. 잠시 비행 후 낮잠도 자고 아야카는 둘 다 학교로 다시 날아가지만 가는 길에 하나카가 그녀를 멈추고 아래를 가리키며 말한다. 아이가 괴롭힘과 강도를 당하고 있으니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야카는 경찰의 일이고 마녀로서의 임무는 마을을 악한 마녀들로부터 지키는 것이라며 일반 사람들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절대 그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카는 그 변명을 믿지 않고 빗자루를 소환하며 뛰어내린다.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죽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며 곧장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돌진해 그들을 땅에 쓰러뜨린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그들 모두 그를 덮쳐서 때리기로 결심하지만 아야카가 제때 도착해서 마법으로 그들을 새까맣게 태워버린다. 하노카는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마녀였고 그래서 그가 입고 있어도 그를 알아챌 수 있었던 거죠. 가온. 강도당하던 소녀는 하노카의 여동생인 카스이의 친구였어. 같은 학교 출신이고 그녀는 마녀가 아니어서 마법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일어나다. 한편 로텐부르크시에서는 메두사가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 경비 아래 봉인되어 있다. 어떻게든 그녀는 봉인을 깨고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가기로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존경받는 제자들, 탐포포 로켓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과 접촉하기 전에 우리는 탐포포와 그녀의 친구들이 식당에 앉아 하나카를 잡고 아야카를 무찌를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본다. 이 문제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 명은 사실상 무적이고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리즈 페로몬을 만들어내서 그녀를 애완동물처럼 붙잡아 두기 때문이다. 토론 중에 리는 아야카를 아예 공격하지 말고 하나카가 혼자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잡자는 제안을 한다. 그들은 이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지만 막 나서려던 찰나 크로모르가 다가온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의 작은 계획에 끼고 싶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하나카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러 내려간다. 학교에 그의 여동생 카스미가 그에게 좋은 아침 인사를 하고 빗과 헤어드라이어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준다. 그녀가 그러는 동안 지난 주말에 한 소녀에게서 받은 전화에 대해 묻는다. 그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소녀가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 전화는 단지 반에서 사용하는 호출 시스템이었고 그 소녀 번호가 자기 앞에 있어서 그가 월요일에 즐거운 하루를 보낼 거라고 전했다고 말한다. 카스미는 그게 맞는지 궁금해하며 왜 급하게 나갔는지 묻는다. 그는 천천히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는 또 다른 허튼 변명을 하지만 그녀는 그를 따라잡아 말한다. 그의 머리카락을 최대 세팅해 드라이기로 태울 수도 있다고. 그녀는 그가 아야카와 나갔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소문도 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녀는 종종 괴롭힘을 당한다. 그의 오빠가 공주님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어떤 관계였는지 묻는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들의 엄마 코마치가 말한다. 아침이 준비됐다고 카스미는 그에게 말하며 방에 들어와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그날 밤 늦게 그동안 아야카는 버스 정류장에서 하나카를 기다리고 있었고 3명의 마녀에게 습격당한다. 템포포의 갱단에서 온 아침 식사를 마친 하나카는 오늘 일찍 아야카를 만나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달리던 중 템포포와 그녀의 토끼 장난감 병사들이 설치한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들은 그를 붙잡아 땅에 누이고 그녀는 지금 바로 그녀의 다른 친구들이 아야카를 때려 부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 크로모레가 아야카의 무적 비밀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녀를 하나노카와 분리하는 것이 그녀를 더 약하게 만들 거야. 그 순간 두 명의 병사가 거대한 다리에게 우주로 날아가 버려. 탐포포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야 하지만 곧 큰 곰 인형이 보이고 그 인형이 병사들과 놀고 있는 걸 발견해. 알고 보니 모두 카스미의 짓이고 그녀도 사실 워크숍 마녀였어. 탐포포는 계획이 잘 풀리고 있던 채 망쳐버린 그녀에게 화가 나서 그녀의 거대한 병사를 꺼내들고 곧 두 타이탄의 싸움이 시작돼. 이제 두 타이탄이 맞붙었어. 버니와 곰이 서로 싸우지만 곰 타이탄이 당근 먹는 자를 밀어내는 데 성공해. 그만둬. 곰이 이길 것 같을 때 토끼는 강아지 눈빛으로 반격하거나 토끼 눈빛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는 눈을 공격해 기습을 가합니다. 둘 다 레슬링 기술로 계속 싸움을 이어갑니다. 곰은 토끼를 땅에 내리꽂으려 하고 그 후에는 토끼를 돌려서 고크처럼 로프 쪽으로 던집니다. 토끼는 뒤로 넘어지지만 스파이크 장갑과 독가스로 더 강하게 반격합니다. 결국 둘 다 왼손 훅으로 서로를 때리지만 곰이 먼저 마치고 토끼를 땅에 밀어냅니다. 바로 그때 야생 해골 티렉스가 나타나 태클을 겁니다. 카스미는 돌아서서 그 포켓몬이 어떤 종류인지 보고 린이라는 걸 알아챈다. 그녀의 죽은 애완동물과 함께. 탐포포와 린이 그녀를 애워싸서 2대1이 되지만 카스미는 비밀. 기술인 깜짝 놀랄만한 기술을 사용해 곰을 거대한 거인으로 키운다. 그 후 그녀는 발로 토끼와 해골을 짓밟고 결국 주카인토 이를 테러리스트들보다 더 많은 건물을 파괴한다. 그 후 그녀는 곰에서 내려와 엉덩이에 앉아 팝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쇼를 즐기고 있던 하나카에게 다가간다. 하나카가 이게 무슨 일인지 묻자 그녀는 공주가 없을 때 누가 그를 지켜줬다고 생각하냐고 되묻는다. 공주 이야기를 듣고 하나카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아야카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스미는 그 OP 괴물 소녀는 구원이 필요 없다며 곰발 위에 앉아 책을 즐기고 있는 그녀를 가리킨다. 아야카가 내려오자 하나카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 무사히 마녀들과 싸워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를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카스미는 화가 나서 자신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다. 그렇지 않냐고 묻는다. 그 후 그녀는 아야카에게 말하며 휴일과 주말에 집에 있을 때는 그를 보호하기로 약속했는데 버스와 학교에서는 자신이 책임지기로 했지만 지난 주말에 그녀가 그를 데리고 나갔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를 데리고 나갔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카스미는 아침에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야카에 대해 몰랐다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고 그녀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역할이 그의 어린 동생으로서 그런 거죠. 언니. 그 후에 그녀는 아야카에게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1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고 전해. 지금 마을에 30명의 타워 마녀들이 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 그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큰일이 일어날 예정이니 경계하세요. 그동안 카자네는 TV를 켜서 도시의 절반이 파괴된 모습을 본다. 카스미와 단포포의 싸움,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빚을 져야 할지 궁금해한다. 그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죠. 도시로 돌아온 아야카는 아마도 하루 종일 하노카를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살자고 한다. 한편 크롬노라는 자신의 크로코보이에게 도시의 모든 타워 마녀를 잡아 그녀의 기지로 모으라고 명령하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동시에 카자네는 로텐부르크로부터 메두사의 탈주 소식을 전해 듣는다. 메두사 탈주 소식이다. 다음날 아야카는 하노카와 카스미의 어머니를 만나 하노카를 하루 종일 맡아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한다. 뜻밖에도 어머니 코마시는 즉시 허락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드래곤 투스라는 별명을 가진 강한 여자아이와 친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 여자는 바로 아야카의 어머니 카자네였다. 그들은 너무 친해져서 서로 결혼하기로 했지만 그들은 너무 친한 친구가 되어 서로 결혼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2013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와 결혼해야 했고 결국 자녀를 낳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결혼하는 게 낫겠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카스미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이 모든 말을 듣고 카스미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말한다. 그녀를 오니짱이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 코마치는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한다며 아직도 고집을 부린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하루 종일 그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의 여동생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고 모든 게 잘 안 풀릴 때 코마치는 그녀를 땅에 밀쳐 눕히고 하노카에게 짐을 싸서 도망가라고 말해요. 그 후 둘 다 밖으로 나가고 아야카는 그에게 혼자 사는 게 괜찮은지 물어요. 혼자서. 그는 이 세상에 그녀와 살고 싶지 않은 남자는 없다고 말해요.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는 왠지 모르게 그게 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해요. 아야카는 그가 하려던 말을 완성하려 하며 마치 우리가 만난 것 같다고 말해요. 우리는 오래전에 서로를 알았고 이상하게도 아무리 여러 번 시도해도 언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기억도 흐릿하다고 말하지만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자신의 임무 즉 그를 목숨 걸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또 누군가 그들의 코로 힘과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 같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인 것 같다고 말해요. 곧 그녀의 차가 도착하고 운전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하노카는 교장 선생님의 딸이라는 건 그녀가 엄청 부자라는 뜻임을 깨닫죠. 그들은 곧 그녀의 집, 아니 그녀의 거대한 건물 제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수많은 하녀들의 환대를 받고 아야카가 말하길 자신의 방은 상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했어요. 올라가면서 하나코는 41층짜리 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했고 그러다 그들은 아야카의 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3명의 하녀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 메두사가 서서 그들이 기다리다 지쳤다며 돌로 변해 있었어요. 그녀가 기다리다 지쳤다고 말했어요. 아야카는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코에게 12층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어요. 아야카는 불 마법사 전투 모드로 변신한 후 싸움을 시작했어요. 전력을 다해 뱀 여자를 상대한다. 한편 문 반대편에 있는 하나카는 아야카가 그에게 떠나라고 한 이유를 궁금해한다. 과거에는 항상 가까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적이 정말 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너무 멀리 가면 아야카가 무적 상태를 잃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대로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한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녹아내리고 아야카가 바닥에 쓰러진다. 그녀는 하나카에게 빗자루를 꺼내 달아나라고 말한다. 싸움 장면에서 그는 단지 부수적인 피해로 죽는 포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두사는 다른 계획이 있었고 그녀는 저주를 사용해 아야카를 변하게 한다. 돌도 마찬가지야. 하노카는 아야카를 놓아주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해 자신은 그처럼 바보가 아니니까. 하노카는 함께 살기로 했을 때 가져온 사탕이 아직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것을 꺼내서 통째로 삼키며 봉인을 풀고 안에 있던 하얀 물질을 방출한다. 갑자기 방 안에 하얀 머리의 뱀파이어 같은 미녀가 나타나 자신을 백색 공주 에버밀리언이라고 소개한다. 메두사는 그녀를 향해 돌진하지만 에버밀리언은 그녀와 건물 자체를 밖으로 날려버리며 그 공격에서 자신의 힘의 일부를 보여준다. 한편 카사네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한다. 그 순간 그녀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제국이 폭파되는 것을 목격한다. 하는데 그것이 메두사의 지심을 직감하고 그녀의 조수에게 연락해 마을의 모든 마녀를 모아 뱀을 잡으라고 명령한다. 반면 에버밀리언은 하노카에게 아야카가 돌로 변한 이유는 그가 그녀의 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녀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가 그녀에 대한 신뢰와 감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간단히 말해 그녀를 깨우기 위해 백설공주처럼 키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사라지고 그에게 안전하게 지내라고 말한다. 그녀를 자주 부를 필요는 없어요. 바로 그때 메두사가 다시 날아오르고 이번에는 그녀의 학생들 팀 탐포포 로켓도 데리고 왔어요. 하노카는 아야카에게 키스하고 돌봉인을 풀고 이후 전투 동안 바퀴벌레처럼 그녀와 함께 붙어 있어요. 그 후 전투에서 아야카는 한 번의 공격으로 팀 로켓을 날려버리고 메두사와 1대1로 맞서요. 서로 맞서 싸우며 메두사는 다시 그녀를 돌로 만들려고 하지만 아야카는 화력, 사랑, 그리고 계획의 힘으로 그것을 단순히 뚫고 나가요. 방어구와 함께 싸우는 도중에 하나카는 갑자기 너무 피곤해져서 공중에서 싸우면서 아야카를 아는 채로 잠들고 만다. 정말 짐이 되는 사람이네, 그렇지? 그날 밤 늦게 그는 학교 보건실에서 깨어나 아야카가 자기 옆에 앉아있는 걸 본다.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게 꿈인지 묻는다. 아야카는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며 뒤에 있던 커튼을 젖혀 메두사와 그녀의 제자들이 그들 옆 침대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카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아야카는 나중에 설명해주겠다고 하며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 후에 그녀는 커튼을 다시 걸고 하나카에게 키스한 뒤 은혜를 갚겠다고 말한다. 나중에 그들은 그녀의 집이 문자 그대로 폭파되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정말로 카스미는 카자네의 호출에 응하기 위해 밤에 외출하고 아야카와 하나카는 그의 엄마를 만나러 집에 간다. 다음날 아침 카스미는 밤새 메두사를 찾다가 임무에 실패하고 집에 돌아온다.
임무에 실패한 채 그녀는 하나카의 방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결국 아야카가 그의 위에 앉아 봉인을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녀는 엄마가 아야카를 그와 함께 있게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아침 식탁에서 무례하게 말대꾸를 하기 시작한다. 코마치는 참지 못하고 우울해진다. 하노카는 그녀가 나쁜 딸이라며 꾸짖고 사과하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코마치는 침대에 웅크린 채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다. 하노카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한 뒤 남들보다 먼저 학교로 향한다. 학교에서는 학생회와 아야카 찬양 동호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회장은 하노카가 공주와 너무 가까워진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미쳐가고 있다. 그녀는 부사장 쪽으로 돌아서지만 움직이기를 거부하며 진정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야카가 직접 말했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노카를 해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 말을 들은 사장은 조언자이자 과학교사인 교이치로를 향해 돌아서며 그가 조언자라는 건 너무 겁이 많아서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무용지물 같은 태도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한다. 그가 하나노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녀와 학생회는 그를 제명시킬 것이다. 그날 아침 교이치로는 아야카와 그녀의 애완동물에게 다가가며 그들과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과학 실험실로 데려간다. 그들을 따라가게 한다. 그는 문제에 대해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이 학생회 고문이라고 말한다. 하노카가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왔기 때문에 아야카가 1학년 때 어땠는지는 아마 모를 거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매년 가을 문화제 때마다 모든 학생이 투표를 통해 토게츠 고등학교를 대표할 모범 학생을 선정하는 학교의 관습이라고 설명한다. 후보자는 외모, 성적, 운동 능력, 카리스마, 다미마미 요소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우승자는 왕자나 공주라고 불려요. 이대는 문제는 이상한 소문이 어떤 학생에 대해 퍼지기 시작하면 특히 남자가 관련되었을 때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말해요. 하노카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하지만 쿄이치로는 진짜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며 그녀는 그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학교에 속한 거라며 그러니 그만 좀 그녀에게서 떨어져 있겠냐고 해요. 하노카는 이 상황에 대해 슬프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아야카는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녀는 이 전통이 오래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요. 공주는 그녀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 쿄이치로는 이를 확인하며 계급 구조가 대략 이렇게 된다고 말한다. 교장공주 학생회 교사들, 그리고 일반 학생들, 교장의 딸인 아야카는 이미 2개의 최고 권위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그녀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회에 의해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야카는 계획이 있으니 속도를 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쿄이치로는 그녀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니 안심된다며 이제 그가 그들을 부른 진짜 문제로 넘어가자고 말한다. 그는 마법 도구를 꺼내서 아노카와 자신을 다른 차원으로 순간이동시킨다. 그 도구를 사용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뒤 크로나이어가 준 마법 사탕과 비슷한 작은 구슬을 꺼낸다. 그것을 꺼내며 이것은 하급 복제품이며 진짜 것은 목구멍을 지나갈 때 기분이 안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목구멍을 지날 때 아노카는 자신이 아야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탕과 모든 것을 아는지 궁금해한다. 아야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쿄이치로는 아노카가 이 사탕 중 하나를 사용해 그 안에 봉인된 백색 공주를 소환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설명한다. 그 안에 봉인된 백색 공주를 소환했기 때문에 그는 총 5개의 봉인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깨졌다고 설명한다. 그 때문에 그는 교장 선생님이 곧 자신의 적이 될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는 작업장 본부가 그녀에게 자신을 맡긴 이유가 그녀가 특별히 강한 마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덕분에 그는 자유롭게 살아올 수 있었지만 그것은 5개의 봉인이 손대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제 그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갔고 곧 다른 봉인들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교장 선생님의 마법으로 하나카를 봉인하는 것인데 다행히 지금 그녀는 메두사를 상대하느라 바빠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봉인. 하지만 그녀가 그들과 함께 메두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는 그저 그를 돕고 싶다고 말하며 공주가 아니었다면 그의 수호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그녀를 버리고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하노카는 별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때 아야카가 차원 장벽을 뚫고 교이치로를 땅에 찔러 넣으며 하노카를 데리고 간다. 그곳에서
하지만 교이치로는 대체수를 사용해 살아남아 도망친다. 그 후 아야카는 하노카를 연설실로 데려가 그에게 말하게 만든다. 모든 학생들에게 체육관에 모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모두가 모이자 그녀는 무대에 올라서서 도타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 정치에 관심을 보입니다. 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밝은 연설을 하고 학생회장을 직위에서 해임하며 하노카를 자신이 직접 고른 새 회장 후보로 임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직접 부회장 역할을 맡고 이전 부회장은 부부회장으로 만듭니다. 이후 하노카가 학생회위원회에 대한 소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며 시간을 들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모두가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한편 카스미는 아야카가 오빠 콤플렉스를 지배하려는 헛소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강제로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정교한 함정을 준비하고 방과 후 그들을 따라간다. 둘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고 하나카가 혼자 나와 숨을 돌릴 때 그녀는 즉시 곰 인형을 이용해 그를 납치하고 아야카에게 차를 던지며 주사로 잠들게 한다. 그 후 그녀는 곰 인형의 집 절반을 분해해 만든 비행기 모드를 장착시키고 숲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둘이 단둘이 살겠다고 말한다. 두 명에게 행복하게. 그녀는 선생님이 그에게 한 말을 모두 들었다고 말하고 곧 교장 선생님이 그의 적이 될 것이며 그녀의 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고 위를 올려다본다. 그림자 위에는 다름 아닌 불꽃 공주가 타고 있는 엄청난 용이 날고 있다. 그녀 자신이다. 아야카는 이 애니메이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위에서 불꽃 마법을 쏘기 시작한다. 카스미는 공격을 피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의 절반이 파괴되고 결국 건물에 부딪혀 모두가 쓰러진다. 아야카가 뛰어내려서 모두를 구하고 떨어지는 것을 잡아 멈춰 세운다. 그 후 집으로 데려가서 재운다. 그날 밤 하나카가 깨어나서 언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차를 던졌을 뿐이고 그녀를 재우기 위해 몇 마디 했을 뿐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히려 보호하는 언니로서 존경한다고 하며 그녀에게 자기도 언니처럼의 행동해볼까 하고 묻는다. 하나카는 오히려 그녀가 그의 누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둘은 밤새 그것으로 장난치며 놀았다. 결국 아야카는 지루해져서 잠이 들고 하나카는 그녀가 쉴 수 있게 내버려 둔다. 그의 침대. 그는 그들의 가방을 보고 어제 싸움에서 그녀와 카스미를 위해 산 장난감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슬퍼한다. 한편 코마치는 카자네에게서 전화가 와서 아야카와 그녀의 아들과 이야기하러 온다고 듣는다. 그녀가 아야카와 아들에게 이야기하러 온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카자네가 와서 코마치와 카스미와 함께 쇼핑을 하러 나간다. 쇼핑을 한다. 아야카는 일찍 일어나 하나카와 자신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하나카는 주방에서 그녀를 본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며 그녀와 함께 앉아 즐긴다. 아침 식사. 배경에는 탐포포와 그녀의 무리가 메두사와 함께 집에 머물며 하노카를 잡으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공주에게 순종하는지 메두사에게 묻고 메두사는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싸움에서 졌고 규칙에 따라 승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목표가 일치하는 한 적절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싶다면 아야카가 없을 때 하노카를 잡아도 된다고 합니다.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 하노카 방 밖으로 올라가 아야카가 그의 곁을 떠나기를 기다린다. 그래야 그를 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주는 한숨도 자지 않고 밤새 그의 곁을 지킨다.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하러 나간다. 그녀는 일반 인간만큼 잠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이것도 그녀에 관한 또 하나의 사실이다. 거실에서는 하노카와 아야카가 카자네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뒤 비가 오기 시작해 함께 빨래하러 나간다. 그때 카자네 일행도 돌아오고 아야카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한다. 하노카는 몸을 말리러 욕실에 갔다가 욕실 안으로 들어간다. 메이와 다른 소녀들이 나와서 그를 몰래 찍으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결국 본관으로 나와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카자네는 코마치와 카스미를 재우고 아야카에게 그들이 가서 메두사의 행방을 밝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양쪽 모두 빗자루를 소환했지만 아야카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부딪히며 말했어요. 그녀를 잡게 둘 수 없다고. 카자네는 하노카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멈추라고 말하고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녀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노카는 교이치로의 말을 떠올리며
그녀가 정말로 어머니에게서 메두사와 다른 사람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믿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해요. 아야카는 그것을 보고 메두사에게 외치며 지금 바로 그들과 합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물어뜯으며 둘 다 융합됩니다. 하노카는 잠시 의식을 잃고 메두사가 아야카의 집에서 공격했을 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계약을 맺어요. 아야카는 어머니와 싸울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메두사는 자신의 힘을 공주에게 넘겨줄 새 후계자를 얻기 위해. 이 계약으로 인해 둘은 서로의 힘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들은 힘을 교환하며 아야카는 어머니와 싸울 힘을 얻고 메두사는 자신의 힘을 공주에게 넘깁니다. 이로써 메두사는 자신의 힘을 공주의 형태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맺어집니다. 이 협약으로 아야카는 메두사와 그녀의 학생들을 어머니로부터 보호하기로 약속했어요. 적절한 때까지요. 알고 보니 카자네는 아직도 메두사가 아야카와 결합한 이유를 몰라서 헛소리를 내뱉어요. 그런데요. 메두사가 그녀를 놀리자 둘이 싸우기 시작했고 카자네는 빗자루로 먼저 공격했어요. 그런데요. 아야카가 공격을 막고 그녀의 눈으로 그녀를 돌로 만들어버렸어요. 카자네가 목에 잡고 밀쳐내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야카는 그녀를 돌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일어나서 사과하며 걸어가요. 하지만 그녀는 카자네가 돌을 뚫고 깨뜨리며 뒤에서 차서 엉덩이를 맞게 된다. 그녀는 순수한 의지력으로 봉인을 뚫고 다시 그녀의 목깃을 잡는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녀를 쓰러뜨리기 위해 필요한 건 이것뿐이라고 말하며 묻는다. 등에 한 번 맞았을 뿐인데 숨이 차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그녀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에버밀리언 무적이 풀린 이유라고 설명한다. 불순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메두사와 결합해서 자신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녀에게 때리기 위해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호노카는 그의 힘을 사용해 자리를 바꾸고 직접 펀치를 맞는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펀치를 버티며 깨어난다. 몇 시간 후 그는 아이카와 함께 감옥에 갇혀 깨어난다. 그녀는 금속봉을 태우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녀는 그들이 어머니의 처벌실 중 하나에 갇혀 있으며 메두사와의 결합이 이미 끊어졌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쯤 메두사가 신문받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한때 그녀에게 말했던 것을 밝힌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죽는다 해도 호노카의 봉인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봉인만 있으면 학교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봉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잃었고 호노카는 위협이 되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스포츠맨답다고 설명하며 만약 그들이 그녀를 이기면 진심으로 그들의 편에 합류하겠다고 한다. 호노카는 두 사람이 그녀에게 완전히 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그걸 해낼지 궁금해하지만 아야카는 탈출구가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호노카 자신의 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학교로 돌아와서 카자네는 크로나와이어와 쇼빅게임을 즐기며 메두사에 대해 묻는다. 카자네는 뱀 여자를 고문하는 것에 신이 났었지만 그때 로텐부르크 작업장 소속 마녀들이 본부에 공식 명령서를 들고 와서 그녀의 인도를 요구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메두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화가 나서 차를 마신다. 그때 그녀의 학교 건물이 폭발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야카와 호노카가 감옥 박자내 위에 서 있다. 그녀는 나라가 아야카에게 건물을 부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아야카는 칼을 그녀에게 겨누며 자신이 그녀를 이길 거라고 대답한다. 그녀가 이길 거라고. 카자네는 왜 싸워야 하는지 묻고 제복을 입고 얼른 거기서 내려오라고 한다. 바보 같은 놈아. 그녀는 둘 다 감옥에서 탈출한 것을 꾸짖으며 오늘은 집에 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일 이 모든 난장판을 치우는 걸 도와야 할 거라고 한다. 아야카와 호노카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카자네가 결국 봉인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날 밤 호노카와 아야카는 함께 자지만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외대하자 더 가까워진 덕분에 호노카는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카자네가 두 마녀의 딸들을 고용해 자신의 딸과 친구가 되고 돌보게 했던 시절의 아야카의 과거 기억을 보여준다. 이 두 학생은 나중에 아야카의 심핑 스쿼드 첫 멤버이자 학생회 4번 자리와 부회장이 된다. 카네곤 토코는 아야카와 빠르게 친구가 되고 그녀가 어떻게 모르는지를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으면서도 그녀는 놀라운 학생입니다.
매력 학업 운동 모두 뛰어나서 누군가 가르쳐주면 금방 배워요. 그 해 동안 그녀를 많이 존경하게 되고 그녀의 성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를 공주로 임명하는 여러 그룹이 형성되지요. 그렇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야카는 호노카가 지나가는 길에 그의 누나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보고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이 만남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께 가서 자신이 마침내 운명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이렇게 아야카는 호노카의 수호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카스미는 잠에서 깨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라며 부엌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식탁이 팀 탐포포 로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다. 탐포포 로켓팀이었다. 카자네는 메두세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줬고 갈 곳이 없어서 그들은 그냥 그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카스미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준비를 마친 후 그는 호노카 방으로 가서 그를 깨우려 했고 이번에는 간호사 복장을 한 아야카가 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다시 마주친다. 그녀는 그의 봉인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핑계를 댄다. 그렇게 모두 아침을 먹고 학교로 함께 걸어간다. 모든 게 다시 평온해진 것 같았어요. 호노카의 책상에는 혐오 메일과 학생회 사퇴 요청이 가득했고 평소처럼 수업 시간에 답을 틀리던 바보는 계속해서 틀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호노카와 아야카는 식당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깨진 유리 조각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몇몇 학생들이 모든 것을 부수며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곧 학교 전체가 무법지대가 되었고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뛰어다니며 담배를 팔거나 하는 모습이었어요. 호노카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아야카는 반란처럼 보인다고 말했어요. 탐포포가 끼어들어 말했어요. 그리고 학생회장인 호노카에게는 이것이 바로 호노카의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갑자기 그들은 토코가 앞에서 땅에 밀려나는 것을 본다. 레이먼이라는 소녀에게서. 그녀는 호노카에게 학생회장으로서 혼자 체육관에 오라고 편지를 주며 명확히 친근한 대화를 나눌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지 않는다. 토코는 어젯밤 야간 근무 중에 전 학생을 봤다고 밝혔어요. 의회 의장이 레이먼과 함께 술집에 들어갔고 그녀에게 말했다. 호노카는 힘으로 자리를 차지했고 지금은 폭군처럼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 아야카는 토코에게 방과 후에 만나자고 신호를 보내고 이후 체육 시간에 레이먼이 5마녀 중 한 명으로서 학교를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혀준다. 학교를 순찰하고 있다. 그녀는 곰 사냥꾼이라 불렸는데 한 번은 럭키베어라는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탈출했을 때 맨손으로 목을 졸랐기 때문이다. 약 2달 전 그녀는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정학당했다. 점심시간에 호노카는 이런 재산 피해 때문에 교장이 화낼 거라 생각했지만 탐포포는 복도에서 크로나이어를 만났는데 교장이 출장 중이라 오늘 하루 그녀에게 학교를 맡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녀가 학교 일에 전혀 관심 없다는 걸 안다. 오후 2시 30분 호노카는 아야카의 조언을 듣고 혼자 체육관으로 걸어가기로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과 함께 린네가 싸운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코트가 일종의 링으로 변해 있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 응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호노카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린네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자기 마음대로 했고 심지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망신 주려 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그의 얼굴에 직선 펀치를 날려 그를 다시 땅에 쓰러뜨린다. 호노카가 다시 일어나지만 린네는 학교 전체 앞에서 그를 벌할 것이라며 그를 펀치백 삼아 좌우로 때리며 다시 한번 넘어뜨린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넘어뜨린다. 그 후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고 마무리하려 한다. 시그니처 펀치. 하지만 알고 보니 호노카는 아야카가 들어오기 전에 이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야카가 그에게 미리 알려줬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힘을 사용해 능력치를 올리고 그녀를 땅에 밀어눕힌 뒤 대신 그녀 위에 올라탔어요. 그는 그녀를 때려 이 모든 광란을 끝내려 했지만 2014년이고 기사도 정신이 아직 좋은 거라 생각해 그만두기로 했죠. 그때 불이 꺼지고 아야카가 탐포포와 그녀의 일행과 함께 뛰어내렸어요. 라누는 주먹으로 새 마녀를 때려 눕혔지만 아야카가 얼굴 한 방으로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그 후 그녀는 다른 소녀들을 데리고 가서 승리 포즈를 취하게 하고 은폐 복장을 입힌 채로 불을 다시 켜서 그가 라눈에게서 이겼다고 속이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일주일 전에 아이아카가 계획한 것임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전 회장과 함께 아이아카를 학생회에 다시 들여보내기 위해 도와주는 조건으로 계획했어요.
그들은 모두 계획했지만 그녀는 아이아카를 인기 있게 만들기 위해 리나를 화나게 하는데 좀 과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훌륭했고 그는 지금 곰킬러를 이긴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의 구글 검색 트렌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튜버들이 그의 승리에 반응하고 있어. 승리에 대해 연일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아스몬골드나 기그국 같은 스트리머들에게서 극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더 애니맨 학생인 그에게는 엄청난 선물처럼 보이네요. 의회 의장님. 며칠 후 아야카는 호노카를 아주 높은 건물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말했어. 드디어 마법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호노카가 왜 마음을 바꿨냐고 묻자 예전에는 가르치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거절했잖아.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 아야카는 그가 몰래 훈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계속 비밀로 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녀에게 비밀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후 그녀는 불의 정령을 소환하고 그에게 마법을 써서 싸우라고 말해요. 그것과 정령은 불꽃 숨결을 내뿜어 호노카를 뒤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아야카는 그에게 자신의 정령을 소환하라고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그녀를 보며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표정을 짓고 묻죠. 정령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는 팔꿈치를 다치게 되자 아야카는 즉시 모든 걸 멈추고 그의 곁으로 달려가 괜찮은지 물어요. 호노카는 일어나 그녀를 밀치며 제대로 배우려면 엄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아야카는 잠깐 그의 멍청한 모습을 보고 그를 들어 올린 후 던져버린다. 건물 밖으로 그에게 날 수 있는 친위대를 소환하거나 평화를 기원하라고 말하고 호노카는 자신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임을 깨닫는다. 떨어지는 동안 불의 친위대에게 공격당하고 아야카도 그녀의 빗자루를 따라간다. 그녀의 빗자루를 호노카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며 소환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고 추락하기 직전 아야카와 수영복 간호사 복장을 입은 꿈을 떠올리며 거대한 아바타를 소환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야카와 간호사 복장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며 그의 진정한 문화인임을 증명한다. 아바타는 앞에 있는 건물을 때리고 쿄지로 선생님을 드러내요. 크로노아르와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녀는 이것이 강력한 마법이었다고 말하며 두 번째 봉인을 깨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카자네가 어디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어딘가로 떠났다고 하며 그녀를 맡기고 있는데 그녀 없이는 너무 심심하다고 해요. 한편 호노카는 많은 마법을 써서 피곤해져서 잠들고 아야카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요. 집으로? 반면 카자네는 고대 폭발룬과 지하 터널을 조사하고 있는데 리눈이 다가와서 토코가 그녀에게 그녀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말해요. 그녀에게 그녀가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고 묻자 리눈은 어떤 마녀가 자신을 탑의 사자로 자신들을 찾아와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도시의 모든 사람을 인질로 잡았다고요. 일주일 후 아야카와 호노카는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가고 카자네는 아직 밖에 나가서 탑의 사자와 만나요. 그 사람은 주말이라는 마녀였어요. 카자네는 폭탄에 대해 알고 있고 그녀가 호노카를 데려가려고 하는 걸 협상하려고 온 거라고 말했어요. 주말은 그녀를 보고 그녀가 호노카와 그의 힘을 원한다는 건 맞지만 협상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보통 마녀가 다른 마녀를 공격한다면 그건 정면 승부가 될 거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공격하려고 하면 그들을 죽일 수 없을 거라고 한다. 이것은 카자네가 마을 전체에 걸쳐 만든 거대한 보호막 덕분이다.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누군가 다치면 카자네의 마법이 일부 소모되고 그들은 해를 입지 않게 된다. 보통 인간이 이런 업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녀의 막대한 만화풀과 높은 재생 속도 덕분에 이 보호막을 영원히 유지하며 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유지할 수 있다. 그 후 그녀는 만약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지 말했어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보호하는 것이 분명히 자신의 만화풀도 다 써버릴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녀가 게임에서 빠지면 그녀는 천천히 호노카를 잡을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출발했어요. 그녀는 도시 곳곳에 배치한 고대 룬 폭탄들을 동시에 폭발시키고 말한 대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다친 건 만화를 모두 소모한 카자네뿐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메두사와 크로마이어를 유인한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카자네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후 그녀는 동료들을 시켜 자신을 데리고 가게 하고 감옥에 가두며 말했어요. 그녀가 모든 만화를 회복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학생들과 놀 시간이 충분하다. 한편 학교로 돌아온 아야카는 폭발음이 들리는 것을 보고 호노카를 붙잡아
마녀들의 지하 작업장으로 달려간다. 그곳에서 그들은 카스메를 보고 그녀는 달려가서 오빠를 안아주고 토코린네 그리고 학교 보호를 맡은 몇몇 마녀들과 함께 맞이한다. 그 중에는 리더인 나츠메와 토리라는 이름의 선인장도 있다. 호노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곧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다 나츠메가 총을 꺼내 미국식 수면탄을 사용해 호노카를 쏘아 아야카를 잠들게 한다. 카스미가 그들을 방어하려 하지만 린네가 한 방에 그녀를 기절시키고는 호노카에게 카자네가 어디 있는지 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때까지 그를 봉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이번만큼은 상황을 이해하기로 결심하고 아야카와 함께 지하 감금실로 따라간다. 안에 있으면서 그는 천장이 너무 높지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열려있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빗자루를 타고 천장 쪽으로 날아가 보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마법을 쓸 수 없다. 그때 아야카도 깨어나 자신이 부주의했다며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패배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그때 토리가 천장에 다가와 열린 지붕에서 떨어지고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주말이 그녀를 드디어 찾았다고 말하며 새 애완동물인 호노카를 데리러 갈 것이라고 한다. 그녀의 얼굴을 본 아야카는 토리를 파괴하며 폭발을 일으켜 그들 뒤에 벽을 부수었다. 그녀는 도망쳐서 그녀를 물리치겠다고 말하며 지금은 도시가 폐허이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 후 그들은 2시간 동안 계단을 올라 산으로 향한다. 도시 밖으로 나와서 터널을 빠져나오자 끔찍한 풍경이 그들을 맞이한다. 마을 전체가 파괴되고 불길에 휩싸였다. 그걸 보고 그는 정신을 잃고 당황하며 모든 파괴에 대해 자신을 탓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파괴에 대해 그는 엄마와 모두가 집에 있었고 지금은 적이 자신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모두 죽었다고 말한다. 적이 자신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야카는 태연히 서서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며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작업장이 세워질 때 오래된 관습이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작업장 책임자가 도시의 심장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비만여에게 강력한 장벽이 쳐지고 상황이 벌어질 때 일반 사람들이 다칠 만한 일이 벌어질 때 도시가 계약자의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켜줍니다. 본질적으로 도시는 작업장 마녀들의 마법을 이용해 마법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복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계약자는 행방불명된 상태라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어떤 작업장 마녀도 마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도시 중심부로 가서 그를 새로운 계약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업장 마녀들이 반격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나츠메와 다른 이들은 상황을 평가하고 모든 정보를 모읍니다. 모든 민간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잠들게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적의 손에 잡혀 있는 동안에 도시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마법도 사용할 수 없고 본부에서 도움을 받을 때까지 적어도 며칠은 더 걸릴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작업장 마녀들도 폭발 후에 실종됐어요. 그때 실종된 작업장 마녀 한 명이 뛰어들어 자신이 시간폭탄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위켄드가 여러 명을 잡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호노카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시간은 30분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폭발해버릴 거야. 한편 카스미는 탐포포와 그녀의 일당과 힘을 합쳐 주말을 감시하는데 주말은 학교 운동장에 서 있고 워크숍 마녀들이 시간폭탄을 몸에 감고 있다. 탐포포가 카스미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묻자 그녀는 지금 마법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마녀들이 자신들이며 집에 머무르는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말한다. 도시 중심부 터널 안에서 아야카와 호노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주말의 동료 중 한 명인 지브롤터가 다가온다. 그녀는 마법으로 돌골렘을 만들어 두 사람을 땅에 내리친다. 그녀의 거대한 바위 같은 팔로 아야카를 붙잡고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아야카가 대신 뛰어올라 그녀의 얼굴을 걷어찹니다. 지브롤터는 일반 킥으로는 바위 갑옷을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야카는 마법과 상관없이 무방비였고 어머니가 무술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지브롤터와 그녀의 멍청한 자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하 작업장에서는 나츠메가 수동으로 폭탄 해체를 시도하지만 남은 시간이 18분뿐이라 그들은 위켄드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크레모르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나 마을 전체가 불에 타버린 것을 발견한다. 완전히. 그녀는 파트너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 묻고 그는 이것이 주말이라는 마녀의 소행이라고 설명한다. 주말은 하나카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준 인물이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카자네를 물리쳤다는 뜻이며 자신을 이길 만큼 강한 누군가를 그냥 싸움도 없이 보내줄 리 없다고 말한다. 한편 나츠메와 그 일행은 주말에게 다가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1인분도 채 안 되어 모두 죽을 것이라며 조금 더 살고 싶으면 하나카를 넘기라고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사실 꽤 약하지만 설령 자신을 이겨도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폭탄을 멈출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듣고 카스미는 자신이 단지 협상가일 뿐이고 진짜 폭탄 계약자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에 그녀는 폭탄을 조종하고 있을 파트너를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급히 내려간다. 그 파트너를. 한편 하나카는 도시 중심부로 걸어가 아야카의 지시에 따라 도시와 계약을 맺는다. 아야카의 지시에 따라 도시와 계약을 맺는다. 폭탄이 터지기까지 몇 분 남지 않았고 리논과 다른 이들은 주먹을 쥐고 달리기 시작한다. 주먹을 쥐고 달리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하나카가 성공적으로 계약을 맺으며 그들은 마법이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즉시 모든 폭탄을 해체하고 주말을 땅에 내려놓는다. 그 후 그녀를 포획해서 마법 봉인 감옥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그녀는 봉인 안에서 물리적 수류탄을 사용하며 그것을 뚫고 나온다. 폭발로 모두 쓰러뜨리며 그녀는 옷 아래에 입고 있던 강철 갑옷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그리고 동료와 만나 남은 폭탄을 폭발시키고 많은 워크숍 마녀들을 쓰러뜨린다. 그리고 하노카에게 와서 구해달라고 외친다.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는 계약 덕분에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다치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힘을 써서 그녀와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아야카가 머리로 들이받아 그를 쓰러뜨리고 직접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반면에 카스미와 다른 이들은 주말에 동료를 찾아서 싸우기 시작하고 크로나는 지브롤터를 포획하고 그녀에게 주말의 계획과 행방을 말하게 만듭니다. 오댐 하노카를 기절시킨 후 아야카는 그를 학교 간호실로 데려가서 그가 쉬도록 합니다. 하노카는 자신과 아야카의 어머니와 관련된 과거 기억에 관한 꿈을 꾸지만 중요한 것을 알기 바로 직전 키르치라 선생님이 꿈속에 나타나 그를 끌어내어 이전처럼 다른 차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이곳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이 숨겨진 특별한 세계임을 알려줍니다. 도시의 새로운 계약자로서 자신의 꿈 대신에 그는 여기로 왔다. 대신에 그 후 그는 그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내려가 위기 상황에서는 이곳이 도시의 모든 비만여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곳이며 그들이 모두 이 영역의 하늘에 별로 저장된다고 설명한다. 마을이 정상으로 복구되면 그들은 기억을 지우고 편집한 후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한 뒤 해방시킨다. 하노카가 기억 지우는 것에 대해 묻자 그는 미카게의 가문의 일원으로서 이 마을 모든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편집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힌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카스미는 미켄의 파트너와 싸우고 있는데 그 파트너는 복사 마법을 쓸 수 있어. 상대의 마법을 복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덕분에 그들의 전투는 또 다른 징역의 거인 에피소드처럼 변했어. 카스미의 핑크곰 타이탄과 검은곰 타이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 두 사람은 치열한 결투를 벌이며 미친 괴물처럼 서로의 머리를 박살내지만 카스미가 우세한 것 같아 보여. 그 후 둘 다 일어나서 계속 싸우며 결국 타누포와 다른 사람들 안에 있던 학교 건물 일부를 파괴하게 되지. 카스미는 곰을 이용해 그들 중 한 명을 구하지만 이로 인해 적이 기회를 잡아 그녀를 뒤로 밀쳐내고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때 메두사가 뜨거운 인간 모습으로 등장해 몸을 돌려 적을 돌로 만든다. 그 후 그녀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말했어요.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약한 상대를 이기고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도망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니. 로텐부르크 마녀들에게 쫓기며 보건실로 돌아와서 아토리가 들어와 아야카에게 호노카의 상태를 묻는다. 아야카는 그가 고열이 나고 있는데 마을과 계약을 맺기 위해 마법을 쓰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마을과 계약을 맺기 위해 마법을 쓰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토리는 그녀가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하고 크로멜이 도시에서 타워 마녀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며 호노카 걱정은 내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야카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자신이 나가서 주말을 물리치는 동안 호노카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이 모든 광란을 끝내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검을 받아들고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날아간다. 그곳으로. 그 후
즉시 앞으로 뛰어들어 공격을 시도하지만 공중에서 폭발에 밀려 뒤로 밀려난다. 폭발에 의해 그녀는 자신과 카자네와 달리 주말은 터무니없는 핵이나 오피 능력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무기괴는 그래서 그녀는 수년간 폭탄을 준비하고 도시 곳곳에 설치해 두었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든 그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장소 전체가 폭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폭탄을 던지는데 그녀는 그녀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후 그들은 계속 싸우고 위켄드는 천장을 폭파시켜 아야카 위로 떨어뜨린다. 아야카는 다치지만 불마법을 발동한 채로 어쨌든 버텨낸다. 그들은 계속 서로 싸우고 아야카는 근접전에서 간신히 그녀를 이긴다. 하지만 폭발에 밀려 문 쪽으로 날아가고 위켄드는 거대한 만화 인형들을 꺼내 그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 학교로 돌아와서 호노카와 키요키로는 위켄드의 동료 중 한 명에게 공격받고 키요키로는 마법을 사용해 호노카를 현실 세계로 돌려보낸다. 호노카는 깨어나 아야카에 대해 아토리와 이야기하지만 아토리는 그를 다시 눕힌다. 그의 고열이 심각했어요. 그때 그녀는 키요키로에게서 전화가 오고 그가 말했어요. 주말이 이 세계에 대형 폭탄을 설치했으며 그녀를 무찌르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대피한 모두가 죽게 돼요. 아토리도 호노카를 도우기로 결심하고 그를 아야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아야카가 쓰러진 채로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간신히 볼 수 있었어요. 호노카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폭탄이 있어서 모두를 죽일 수 있고 그녀에게 주말을 무찌르라고 하고 그의 힘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아야카는 바로 그렇게 했고 주말의 얼굴을 완전히 때려 부수며 그 순간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녀는 폭탄 스위치를 달라고 하지만 위켄드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폭탄을 터뜨린다. 모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호노카는 일어나 에버밀리언의 능력을 다시 사용하려 한다. 아야카가 그를 막으려다 하지만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땅에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이번 꿈속에서 그는 에버밀리언을 만나 그녀는 그에게 이미 돌아왔으며 자신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다. 문장 연결. 그녀는 그가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으며 잃어버린 모든 생명과 건물을 복원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 괜찮고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큰 소원은 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대가로 줄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그의 목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계약으로 그의 목숨을 빼앗으면 아야카도 죽게 될 것임을 상기시킨다. 그는 잠시 생각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와 계약을 맺고 모두를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동의한다. 그리고 그녀의 힘을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 마을 전체가 복구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폭탄이 터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아야카는 그를 안아주고 그는 목숨을 포기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계약으로 그녀도 함께 희생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고 그녀는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것뿐이에요. 그녀는 일어나서 에버밀리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겠다고 말해요. 그것뿐이에요. 갑자기 그녀의 마법 형태가 사라지고 그녀는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져요. 한호는 살아남지만 그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전에 이전의 소원을 들어준 주말에게 등을 찔려요. 그는 소원을 들어준 덕분에 회복된 상태였어요.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계획을 망쳤다고 말하며 이제 남은 건 칼뿐이라고 해요. 그녀를 위해 울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저승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바로 하노카는 일어나 칼을 빼내고 밀쳐낸다. 그 후 그녀를 땅에 다시 때려 눕히며 모든 평등권 운동가들처럼 칼을 들고 그녀 위에 올라가 땅에 꽂는다. 그는 그녀의 머리 옆에 칼을 꽂으며 생명을 저평가하는 일을 멈췄다고 말한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악한 계략으로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는 항상 그녀를 이기고 그녀의 계획을 끝내겠다고 다짐한다. 이 영웅적인 연설 후 그는 상처로 인해 그녀 위에 쓰러지고 그녀는 그를 살려두기로 결정하며 동료에게 그를 치료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기 전 아직 며칠이 남았다고 한다. 카사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 후 그들은 은신처로 가기 위해 나서지만 크로나와가 맞이한다. 그녀의 크로코보이가 그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모두가 돌아와서 행복한 동안 하나카는 아야카의 죽은 시신 앞에서 울고 있다. 아토리가 들어오고 쿄이치로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쿄이치로는 모든 것이 이제 괜찮아졌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카는 너무 슬퍼서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수 없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쿄이치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보통 계약자만 계약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한다. 즉 아야카는 자신의 목숨을 그와 바꿀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노카도 자신의 몸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는데도 몸이 여전히 따뜻하기 때문이다. 그는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하며 아야카를 돌려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는 아토리에게 특별한 마법진을 만들고 아야카를 그 안에 두라고 말한다. 그는 아야카가 억지로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일지도 모른다며 그녀를 되돌리려면 다시 한번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그는 손을 조금 베어 그녀의 가슴에 피를 떨어뜨리라고 말한다. 그 다음 그녀에게 키스하라고. 이 말을 듣고 하나카는 그대로 행동하는데 놀랍게도 더 어려운 건 손을 베는 게 아니라 키스하는 일이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그녀의 입술에 가보려자 하지만 결국 겁을 먹고 이메 키스를 한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아야카는 정말로 다시 살아나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 후 하나카는 꿈속 세계로 돌아가 쿄이치로와 함께 에버밀리언과 대화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어릴 적 아야카와 맺은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 계약에 따르면 그가 죽거나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한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가 사용하는 자신의 힘을 그가 직접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다. 분명히 하나카는 혼자서 모든 것을 복구했고 아야카가 그들의 계약을 깼을 때 그녀는 그의 힘을 줄 필요가 없었기에 그들의 합의는 이행되지 않아 계약은 취소되었다. 그 사이 크로메어는 위켄드를 1대1 결투로 도전했고 그녀는 마치 토너먼트 편에서 주인공과 붙는 조연 캐릭터처럼 완전히 박살나고 만다. 그는 그녀에게 실망하며 강한 상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녀가 너무 약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마도 그녀를 고문함으로써 그걸 보상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때 카자네가 현장에 나타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악당의 양육권을 원한다고 말하며 크로메어가 그녀를 데려가는 걸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 위켄드는 그녀가 거기에 어떻게 있는지 묻는다. 회복하는 데 적어도 5일은 걸릴 텐데 크로메어는 계산이 틀렸고 카자네가 모든 만화를 회복하는 데 수미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왜 더 일찍 나오지 않았냐고 묻고 카자네는 아이들이 좀 즐기길 원해서 이번에는 참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만든 문제를 정리하러 온 거라고 한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크로메어를 향해 돌아서고 위켄드는 그들이 권리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를 고문하기 위해서 둘은 서로 맞서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 중 가장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전투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둘은 치열한 타격을 주고받지만 언제나처럼 카자네가 승리한다. 다음날 아침 하나카는 자신의 방 침대에서 일어나고 아야카가 인사하며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며 학교 갈 준비를 하라고 한다. 가는 길에 하나카가 그녀에게 괜찮은지 묻자 그녀는 마법 능력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능력 없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탐포포 로켓팀에게 습격당하고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하노카를 잡으려는 평범한 짓거리였지만 아야카는 그녀가 아직도 이 세계의 주인공임을 보여줍니다. 마법이 없어도 탐포포와 메이를 두개골에서 잡아차에서 거의 잡아먹을 듯이 꽉 쥐면서 말이죠. 그들은 그녀에게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게 다시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녀 수업 시즌 1이 끝났습니다.